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방금 마감된 국내 증시 브리핑인데요. 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삼성전자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기록적인 시장 움직임의 배경, 또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딱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특정 기술 분야가 아주 강하게 뭐랄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하루였어요. 반도체, 특히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있잖아요. 그거랑 바이오 쪽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들이 시장 전체를 그냥 흔들었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왜 이렇게 움직였나 그 맥락을 제가 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코스피 지수 3,468.65포인트, 0.6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이게 무엇보다 삼성전자 힘이 컸다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은 그냥 삼성전자라고 봐야죠. 하루 만에 4.77%가 급등했어요. 83,500원에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고요. 이렇게 강하게 오른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요. 네, 하나씩 들어볼까요? 후속 메모리거든요. 바로 HBM3E 12단 제품이 AI 칩 분야에서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진 겁니다. 지금 AI 시대에 HBM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객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거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라니. 이건 진짜 시장 기대치를 확 뛰어넘는 그런 소식이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배경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시장의 평가, 그러니까 시장의 시각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 어트랙티브로 올렸어요. 이게 사실상 비중 확대를 광고하는 가장 긍정적인 단계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삼성전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선호주, 탑픽으로 딱 꼽고 목표 주가까지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아마 삼성전자의 HBM 시장 리더십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 가능성 이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술적인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하고 또 모건 스탠리라는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평가. 이게 같은 날 나온 거군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성과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고조 이 두 가지 강력한 호재가 그냥 동시에 빵 터지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두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렸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코스피 진스 전체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삼성전자 하나가 정말 시장 전체 분위기를 그냥 바꿔놓은 그런 하루였군요. 근데 코스피만 좋았던 건 아니라고요?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도 괜찮았어요. 1.30% 상승해서 874.3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다른 스타가 있었죠. 바로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아, 알테오젠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알테오젠은 그 글로벌 제약사 머크 MSD의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아시죠? 그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정맥 주사, 그러니까 IV로 맞아야 했던 키트루다를 알테오젠 기술을 써서 간편하게 그냥 피부 아래로 주사하는 방식, 피하 주사, SC라고 하죠. 그 방식으로 바꾼 제형인데요. 바로 이 키트루다 SC 제형 완제품이 미국 FDA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 소식이 오늘 딱 전해진 겁니다. 아, 그 환자 편의성을 엄청 높이는 기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FDA 승인이군요. 와, 바이오 기업한테는 정말 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같은 이런 초대형 약물의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FDA 승인이다. 이건 그 파급력이 상당하죠. 이 소식에 알테오젠 주가가 오늘 7.30%나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딱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이 두 거목이 각자 자기 호재를 바탕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셈이죠.
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이 두 큰 축 말고도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좀 더 넓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히 반도체 전반하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제 관련 기업들로 확산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어요. 삼성전자 말고도 관련 장비나 부품주들이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J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빠른 저장 장치 성능 검사하는 장비,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거든요. 그거 공급 기대감이 확 부각되면서 주가가 무려 29.84%나 급등했어요. 거의 상한가 간 거죠. 와, 삼성전자 효과가 관련 공급망으로 확실히 퍼져나갔다는 거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많았죠. 펨트론이 17.30%, 이미지스 16.80%, 윈팩 14.03%, 이런 다른 장비나 부품 관련주들도 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리노공업도 한 5% 가까이 올랐고 테크윈 같은 것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HBM이랑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단순히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련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온기가 확 퍼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정말 뜨거웠던 분야가 그 비만 치료제 테마였던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었나요? 분위기가 개단했다고 하던데. 비만 치료제 테마는 오늘 단연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 분야였습니다. 시작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움직임이었어요. 화이자가 혁신적인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바이오텍,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약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에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딱 나온 거죠. 10조 원 규모의 인수 협상이요. 이야,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국내 증시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 거죠? 바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 D&D 파마텍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과거에 개발 중이던 주요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바로 이 화이자가 사려는 메세라에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넘긴 회사를 화이자가 10조나 주고 사려고 한다고? 이런 논리가 딱 형성된 거죠. 이 소식에 D&D 파마텍 주가가 오늘 가격 제한폭 29.90%까지 그냥 치솟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 연결고리네요. 글로벌 빅파마의 M&A 움직임이 진짜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준 사례군요. 그럼 다른 관련주들도 막 들썩였겠어요? 네, 그럼요.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딱 치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는 다른 기업들 주가도 그냥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대화제약이 27% 넘게 올랐고 삼천당제약 13%대, 동구바이오제약도 거의 15% 가까이 올랐고요. 그 외에도 유한양행, 펩트론, HK이노엔 이런 다른 관련 기업들도 시장의 주목을 확 받으면서 상승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M&A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주도 테마 외에도 개별적인 소식으로 움직인 분야들도 있었죠. 자료 보니까 아이폰 관련주, LG 이노텍도 9% 넘게 강세를 보였네요. 아이폰 17 초기 판매가 예상보다 좋고 생산량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소식 덕분이라고요. 정말 다양한 동력들이 작용할 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외에도 특정 제품의 판매 호조라든가 아니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테마들이 간헐적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770억, 기관이 2,649억, 둘 다 순매수를 했어요. 함께 사들였는데 개인은 반대로 7,6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달랐네요. 외국인은 팔고 마이너스 830억 순매도, 기관 176억 순매수하고 개인 1,465억 순매수는 샀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다는 그건 좀 명확해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 우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지수 자체가 더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베팅한 자금이 들어온 걸로 해석돼요.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수급이 엇갈린 건 투자자들이 좀 더 선별적으로 접긴 했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에 개인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이나 비만 치료제 테마처럼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특정 종목군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시장 주변 자금 상황이 좀 흥미로운데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은 1조 원 넘게 줄었어요. 마이너스 1조 5,046억. 근데 신용융자 잔고, 즉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플러스 1,555억.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좀 과열된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 부분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예탁금이 줄었다는 건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좀 지켜보자 관망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여전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식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시작의 위험 선호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레버리지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종목 수가 하락한 종목 수보다는 많았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의 등락은 엇갈렸지만 시장 전반의 온기는 유지되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모든 분야가 다 좋았던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테마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자료를 보면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최근에 불거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통신주들은 최근에 잇따른 해킹 사고 때문에 정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비트코인을 기여대 정식 재무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거품 논란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주춤한 분야도 있었지만 반대로 개별적인 호재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은 종목들도 있었죠.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짚어볼까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 편입 이슈가 계속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30.00%를 갖고 의료기기 업체 비올 역시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또 상한가까지 갔네요. 와우. 네, 그리고 뇌질환 관련해서 AI 솔루션 기업이죠. 뉴로핏 플러스 21.52%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중 하나로 뽑혔다. 이 소식이 주가를 확 끌어올렸고요. 게임사 플레이위드는 신작 게임 로한2 글로벌의 사전 예약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 이러면서 흥행 기대감을 높인 게 급등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 흐름과는 별개로 개별 기업 고유의 어떤 뉴스나 이벤트가 주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 대형 호재와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 평가가 딱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알테오젠의 FDA 승인 소식, 그리고 정말 뜨거웠던 비만 치료제 테마 열풍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은 시장별로 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비교적 견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정 기술 혁신, 예를 들면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 분야의 발전, 그리고 또 화이자의 M&A 추진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전략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얼마나 크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관련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또 글로벌 제약사의 움직임이 국내 바이오 섹터 전체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산업 간 또 국가 간의 연결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 동향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추적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2025년 9월 22일 시장 움직임의 배경과 그 핵심 동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삼성전자의 HBM이나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인수설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한두 가지의 핵심 기술 혹은 산업 이슈가 시장 전체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거나 특정 테마를 아주 강력하게 부상시키는 등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특정 분야로 혁신과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집중화 현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이나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식에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